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볼린저 밴드 보조 지표는 20일 단순 2평을 기준으로 상하 표준 편차 적용해서 만들어졌어요. 뭐 예를 들면 기간이 20일인데 표준 편차가 2라는 얘기는 20일 단순 2평 선을 기준으로 위로 2%, 아래로 2% 표준 편차를 적용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를 갖고 매매할 적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20일 이평선이 기울기가 살아있으면 매수만 하시는 거예요. 20일 이평선 기울기가 꺾였다면 매도만 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공매도, 코인 또는 선물 시장 매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0일 이평선 기울기가 살아있다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매수해 볼만 하죠.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박스권에서는 잘 맞는데 추세 구간에서는 안 맞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볼린저 밴드를 세상에 발표했던 잔 볼린저조차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박스권에서는 잘 맞는데, 그러니까 잘 맞는다는 게 뭐냐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 매수 상단 매도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잘 맞는데 상승 추세가 됐던 하락 추세가 됐던 추세권에서는 잘 안 맞아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볼린저 밴드와 궁합이 너무 잘 맞는 보조지표 CCI 보조지표를 보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볼게요. 확률 높은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CCI는 어떤 지표냐 하면은요, 1980년도에 도널드 램버트라는 사람이 개발한 지표예요. 그거를 영어로 그냥 번역을 해보면 코모디티 채널 인덱스라 해가지고 추세 채널 지수라고 불려집니다. 이동 평균으로부터 멀어지면 다시 평균값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평균 회귀 속성을 가진 것에 착안했고, 현재 주가가 이동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거를 측정한 지표가 CCI 지표라는 거예요.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대문자 M은 고가, 저가, 종가 요거를 3으로 나눈 값이에요. 소문자 M은요, M을 일정 기간 이동 평균시킨 거예요. 여기 이제 D라는 변수가 있는데 D는 M에서 M을 뺀 것을 절대값이라고 돼 있어요. 뭐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을 거니까 그거를 일정 기간 이동 평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식에서 느끼겠지만, 그럼 예를 들면 CCI에서 기간은 14 내지 20을 많이 쓰거든요. 차트에는 제가 기간을 20으로 해서 한번 깔아봤더니 0은 이제 기준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00을 넘어가면 강세. 여기죠, 여기. 그죠? 100 넘어가는 자리 찍어볼게요, 제가. 여기죠. 그러면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눈에 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해봐도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 요 자리죠, 요 자리. 두 번째, CCI. 추세 채널 지수 CCI가 100을 넘어갈 때 매수에 공략을 하면은 그런 자리가 요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여기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여기 A하고 B 자리인데 거기도 CCI가 100을 넘어가는 자리인데 그런 데서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아니냐 하면은 박스권이거든.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그죠? 여기 박스권이잖아요, 여기까지가. A하고 B 자리는 사면 안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박스권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 근처 가면은 매도를 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자, 흥하해온 상한가 가면은 반만 팔을게요. 아까 제가 단타를 좀 해보시자고 그랬었어요. 내려왔을 때 흥하해온 5분봉으로 가보면은 아까 자리가 여기였죠, 그죠? 여기. 그래서 제가 4,250원 전후 그 근처에서 좀 밑으로는 사볼만 하다 그랬어요, 그죠? 저가가 한 4,310원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양봉이 나왔을 때 들어갔으면 좋았죠, 그죠? 이 정도에 사볼만 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산 사람이 없더라고.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 아쉬워요, 그죠? 뭐 들어갔으면은 지금 뭐 수익이 제법 났잖아. 7% 정도 수익이 났어요. 여기 들어갔으면은. 문자가 그렇게 나갔거든요. 흥하해온 단타 4,250원 전후 1,000원 사이 구간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갖고 5분봉 종가 기준 음봉 떨어지면 관망하고 양봉 마감 시 분할 매수를 좀 해보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럼 요 자리잖아, 요 자리. 근데 산 사람이 없더라고. 전부 지수에 눌려가지고 빅텍은 안 내려왔어요. 빅텍하고 흥하해온 두 개를 드렸었거든, 제가. 흥하해온이 그나마 좀 내려왔다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거는 안 내려왔어요. 아니다, 여기까지 내려왔었네. 순식간에 내려왔던 거라. 이거는 근처까지 안 내려왔었어요. 흥하해온은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었죠.
아쉬워. 근데 지수가 너무 많이 빠진다 오늘도. 그죠? 진도 나가겠습니다. 네, 흥하해온 보면서 해야죠. 그죠?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 매매를 할 적에 가장 기본적인 건 어떤 매매를 해야 되냐면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20일 단순 이평 기준으로 상하 표준 편차를 적용한 게 볼린저 밴드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두 지표가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거야. 이게 볼린저 밴드하고 뭐 RSI를 결합해서 또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볼린저 밴드하고 MACD를 결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스토캐스틱하고 또 결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결론에 이르죠.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니까 매수 타점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서 CCI가 100 이상일 때, 거래량도 좀 보셔야 되니까 OBV가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전일 OBV를 크게 증가할 때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볼린저 밴드가 하단 근처에 내려왔지만 CCI가 기준선 0선 위에 있을 때 저가 매수죠. 그죠?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검색기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검색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만들어 보기로 하고, 오늘은 볼린저 밴드와 궁합이 너무 잘 맞는 보조지표 CCI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합해서 활용을 했을 때, 자, 그러면 22평선 기울기가 양이잖아요. 그런 자리가 여기야. 여기도 해당이 되고, 또 여기도 해당이 되죠. 또 여기도 해당이 되죠. 이건 저가 매수죠. 그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매수가 가능했던 자리라는 얘기예요. 요게 영선이거든요. 요게 영선. 요게 영선. 얘기 잘못해놨네 내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하단 근처가 아니라 중심선 근처예요. 중심선 근처. 중심선 근처. 이때는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 매수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돌파 매수입니다. 돌파 매수. 저가 매수는 요게 저가 매수가 가능한 거죠. 대전제는 뭐예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20일 이평선 기울기가 양일 때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20일 이평선 기울기가 우상향할 때만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죠? 이것도 좀 바꿔야 되겠다. 중심선 또는 하단선.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이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증가시 OBV를 봐라. 그죠? OBV를 봐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만들어도 돼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오늘 마침 이제 흥하해온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 자, 돌파 매매 할 적에는 요 박스권을 넘어간 거죠. 그죠? 이건 돌파 매매입니다. 돌파 매매. 여기는 저가 매수한 자리예요. 그죠? 저가 매수. 20선 기울기가 살아있고 CCI가 기준선 0 위에 있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건 저가 매수하는 자리고, 여기는 돌파 매수하는 자리인데, 여기는 박스 돌파, CCI 100 이상, OBV 증가,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고선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흥하해운도 뭐 뉴스에 따라 하도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라 매매하기 편한 종목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네, 호르무즈 관련 뉴스에 따라서 막 급등락을 반복을 하니까 매매하기 쉬운 종목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간에 요게 100선입니다. 요게 100선, CCI 100선. 요게 0선, 기준선 0선이고요. 마이너스 100은 이게 침체죠, 침체.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돌파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저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파 매매 할 적에는 볼린저 밴드가 박스권을 넘어가고 써야 되겠네요. 박스권이 그래야 그게 정확한 표현 같아. 그죠? 그래서 나는 볼린저 밴드 갖고 매매를 해서 확률을 좀 높여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만 보지 마시고 CCI까지 같이 보시면서 매매를 하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럼 볼린저 밴드는 박스권에서는 박스권 상단 매도, 하단 매수가 맞는 거죠, 원래는. 근데 볼린저 밴드가 추세 구간에서는 그 전략이 안 통한다는 거야. 추세 구간인데 박스권 상단 갔다고 팔아버리면 더 많이 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뭐 공매도나 코인 또는 선물시장 매도를 하는 분들 입장이라면 하락 추세인데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왔을 때 오히려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하고 반대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20일 이평선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종목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저 종목을 매수를 할까? 볼린저 밴드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그럴 때는 보조지표 CCI도 같이 깔아 놓으시고요. 21 이평선, 이게 단순이평입니다. 단순이평. 22평 기울기가 우상향일 때만 내가 매수한다는 거예요. 그죠? 21 이평선 기울기가 꺾여 있어. 이렇게. 예를 들면 레인보우 가볼게요. 21 이평 기울기가 이렇게 꺾여 있는 종목이라면 이거는 매수는 금지예요. 금지. 신규 매수는 금지라는 거야. 그죠?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돼. 꺾여 있을 때는 21 이평선 기울기가 꺾여 있을 때는 나는 매수는 안 한다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고 약속을 하셔야 돼. 나는 매수는 안 해. 난 매도만 칠 거야. 공매도나 대주 또는 코인 매도 치거나 또는 선물 옵션 시장에서 매도만 치겠다. 중심선에 올라왔을 때 매도 칠 수도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 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레인보우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돌파 매매하는 자리가 보이죠. 그죠? 돌파 매매는 박스권을 돌파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야, 여러분들. 돌파 매매는 박스를 돌파하는 종목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박스 돌파했죠? 그때 CCI도 같이 쳐다보시라는 거야. CCI. 어때요? 여기죠, 여기. 여기나 요때 들어갔어야 돼요. 그죠? 이게 돌파 매수하는 자리예요. 그죠? 자, 22평선 기울기가 살아 있습니다. 요건 저가 매수죠. 그죠? 그때도 반드시 뭘 보셔야 되냐 하면은 CCI를 쳐다보라는 거야. 영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서 저가 매수를 들어가더라도 뭐 내가 요 근처에서 샀더라도 21 이평이 이탈됐을 때 냉정하게 손절했어야죠. 여기서도 뭐 저가 매수 해볼만 했는데 아이고 21 평선 밑으로 내려가네. 여기입니다. 요 날이 타점이에요. 매도 타점이에요. 그죠? 손절 또는 대주 또는 공매도 매수 이 자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삼성전자로 가볼게요.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은 언제 들어가야 돼요? 여기죠, 여기. 요게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에요. 돌파 매수. 네, 그 다음에 저가 매수. 내가 여기서 들어갔더라도 손절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 왜? 22평 기울기가 꺾였으니까. 왜 손절이에요? 22평 기울기가 꺾였잖아. 매수는 해볼 수 있지만 21평 기울기가 꺾였을 때는 손절 일단은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손절. 내가 여기서 저가 매수를 해봤다 하더라도 손절. 근데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이평선 기울기가 살아있는 걸 보고 하셔야 되고 CCI 기준선이 0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 0선이잖아요. 그죠? 0선보다 위에 있잖아.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했더라도 이평선 기울기가 꺾였을 적에 요때나 요때 손절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손절. 그죠? 매수는 해볼 수 있지만 CCI 기준선이 0선 밑으로 내려가고 21 이평선보다 밑으로 내려가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요 거래량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또 거래량도 좀 같이 보시고 OBV를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죠, 여기 여러분들. 예, 거래량이 보이시죠? 또 여기가 해당이 되죠. 여기나 여기가 해당이 되죠. 여기도 거래량이 보이시죠. 그죠? 근데 이런 자리 거래량을 보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죠. 거래량을 보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보다 밑에 있잖아. 그것만 잘 하시면 이런 데서 저가 매수를 안 한다는 거죠. 거래량만 잘 보셔도 잠깐만요. 설정값을 가격 차트로 바꿔줄게요. 그죠? 네, 이런 데서는 저가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여기다가도 그러면은 요 말을 좀 써놔야지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OBV가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전일 OBV보다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수하지 말라는 거야. 그만큼 OBV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VIP들은 돈 들어온다 보조지표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본인들이 느껴 이렇게 증가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여기 느껴지죠? 근데 이런 데는 이 증가하다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 여기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걸 거래량 보조지표를 봤으면은 이런데 저감에서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요 자리 여기는 괜찮았어요. 그죠? 또 늘어나니까 살짝 늘어나잖아. 근데 요 날도 들어가 볼만 했죠. 왜요? 영망치 캔들이잖아. 여기까지 밀렸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얘기죠. 그죠? 아침에 여기서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뺐다가 그러면 이거를 분봉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요.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죠? 이걸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분봉으로 들여다보면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끝났다는 거죠. 그죠? 아침에 급등했다가 그냥 팍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끝났다는 거죠. 그죠? 여기. 그리고 여러분들 이 돈 들어온다 보조지표가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파란색 구간에서는요. 매수 금지야, 여러분들. 이런데 이게 매수 금지라는 거예요. 이런데 매수 금지고. 삼성전자만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가볼까요? 여기 이게 매수 금지 구간이에요. 그죠? 여기도 매수 금지죠. 뭐 단타나 단기 매매에는 스윙으로 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야. 오늘 사서 난 내일 아침에 팔을 거야 라든가 그런 매매 아닐 경우에는 원래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죠. 그죠? 이런 자리. 그죠? 그런데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거 네오티스를 한번 보세요. 오늘 좀 빠졌습니다만. 근데 나머지 물량은 제가 본인 매수가 지키는지 보고 대응하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물량 본절들 하셨겠지 뭐. HFR 이거는 뭐 그럭저럭 그냥 지켰어. 나우로보틱스 아침에 상한가 갔다가 밀린 거죠. 그죠? 위에서 상한가에 3분의 1 정도 팔고 나머지는 본인 매수가 지키는지 보시면서 대응하라 그랬죠. LNF 오늘 들어가가지고 좀 빠졌어 얘도. 그죠? 지수가 너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윗골이 좀 달았는데 이건 뭐 내일 흐름 보고 대응해도 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제가 장 초반에 추천을 했었는데 뭐 정리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혹시 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일 흐름 보고 대응합시다. 그죠? 자, 진도 다시 나갈게요. 볼린저 밴드하고 궁합이 너무 잘 맞는 보조지표 CCY 결합 매매 기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잔 볼린저의 볼린저 밴드는 박스권에서는 잘 맞는데 추세 구간에서는 잘 안 맞다라는 거예요. 잘 맞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볼린저 밴드 박스 상단 매도 하단 매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추세 구간에서 이게 잘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죠? 상승 추세 구간이 됐던 하락 추세 구간이 됐던 볼린저 밴드 상단 가면은 매도, 볼린저 밴드 하단 가면 매수 전략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추세 구간에서는. 특별히 21일 이평선 기울기가 살아있다면 매수만 하라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20일 이평선 기울기가 살아있다면 볼린저 밴드는 주가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중심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단선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21일 이평선 기울기가 꺾였다면 매수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도만, 매수 금지 구간이죠. 그죠? 매수 금지, 매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21일 이평선 기울기가 꺾였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CCI는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에서부터 멀어지면 다시 평균값으로 돌아오르는 속성이 있어요. 주가가. 그 평균 회귀 속성을 가진 것에 착안해서 1980년 도널드 램버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발표가 됐어요. 통계학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CCI가 어떻게 형성된가를 들여다보시면 볼린저 밴드하고 속성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런 자리가 눈에 탁탁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 추세를 먹어요. 그죠? 여기도 한번 해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가 위로 솟구치려면 CCI가 100을 넘어가야 돼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 근데 존 볼린저가 볼린저 밴드라는 걸 세상을 발표하고 주가에다 대입을 해봤더니 확률이 95% 정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95.6이라 그러는데 이 얘기 뭐냐면은 볼린저 밴드는 상단과 하단 사이에서 움직일 확률이 95.6%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잘 하셔야 돼. 그러면 추세 구간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막 움직이는 종목들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로 같은 거. 우리로 한번 볼까요? 보이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들 느끼잖아. 그죠? 네, 요 날이죠. 그죠? 네, CCI가 100을 넘어갔죠. 이미. 무섭게 올라갔죠. 그죠? 네, 그리고 OBV를 들여다봤더니 계속 늘어나죠. 이게 OBV예요. 그죠? 이거 VIP들이 쓰는 돈 들어온다 보조지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무료 회원들은 이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OBV를 까시면 돼요. OBV 보이시죠? 네, 느낄 거야. 그죠? 진짜 그러네요. 자, OBV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가죠. 그죠? 진짜 그러네. 박스권을 돌파하고 가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게 OBV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조건에 다 맞더라도 마지막으로 저 OBV를 꼭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OBV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OBV가 이거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3번 국가돌파 녹색화살표 업데이트 해줄 때도 요 조건을 넣었죠. 맞잖아, 여러분들. EAVG, OBV가 9일 동안에 이동평균 시킨 것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평균보다 위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야. 9일 평균보다 위에 있는 조건. 그러니까 이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 제가 올렸는데 이 조건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만큼 OBV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이널 조건이죠. 마지막 조건이야. 다른 거 다 충족해도 요게 충족이 안 되면 못 가요. 그 종목은. 이제 이거 보기가 좀 낯설은 것 같아서 이제 막대 형태로 제가 만들어 드린 게 돈 들어온다 보조지표예요.
제가 막대 형태로 만들어 드린 거야. 우리 VIP들을 위해서. 한눈에 그냥 딱 보이잖아. 이렇게 크게 해놓으면 잘 보이거든요. 잘 보이잖아요. 야, 여기서부터 돈 들어온다. 그 말 그대로 돈 들어온다 보조지표에 계속 올라가잖아, 위로. 예, 여기까지는 별 변동이 없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돈 들어온다 보조지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 없는 사람들은 볼린저 밴드 설치하는 법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고, CCI 설치하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바탕화면에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지표 추가 CCI 더블 클릭, 그럼 나올 거예요. 근데 기간값을 바꿔줘야 돼. 여기 보이죠? 그죠? 요 CCI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기술적 지표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요 기간을 20으로 바꿔주세요. 20. 왜? 볼린저 밴드가 기간을 20을 썼으니까 같이 20을 쓰자는 얘기예요. 원래 14나 20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20을 쓰자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 기준 설정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자,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과열하고 침체 구간을 표시하려면 요 과열에다가 기준값 100, 침체는 마이너스 100 이렇게 넣으세요. 그죠? 그리고 기준 설정으로 가세요. 거기서 세 가지 지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0선, 100선, 마이너스 100선, 그게 있어야 돼요. 0선, 여기 기준선이죠. 그죠? 100선, 마이너스 100선.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BV 설치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바탕화면에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지표 추가 OBV라고 쳐보세요. 더블 클릭. 됐어요? 그거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시그널도 있죠. 예, 시그널은 그 말 그대로 EAVG 이동평균이라는 얘기죠. OBV 9일 동안의 이동평균, 수식은 이렇습니다. 그죠? 시그널 수식은 이걸 찍어보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예, 수식. 여기는 MA로 썼는데 저는 EAVG를 썼어요. 그냥 EA 뭐 이걸 쓰셔도 되고, OBV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콤마 9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여기는 뭐 이걸 써도 되고, MA OBV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콤마 9 콤마 지수 2평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근데 시그널은 보통 지수 2평을 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자, 오늘도 썰렁하게 그냥 끝나버렸는데, 아이고 씨, 어제 오른 거 그냥 반을 훼손을 해버렸네. 삼성전자 어제 올랐던 거 그냥 도로 다 반납하네. 짜증 나는 거야, 여러분. 자, 오늘은 지수도 안 좋고 해서 오늘 이제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이라고 좀 소개를 드렸고, 볼린저 밴드 하나만 써가지고는 볼린저 밴드 하단 매수, 또 볼린저 밴드 상단 매도, 그 전략이 잘 맞거든요. 문제가 없어. 근데 추세 구간에서는 그게 잘 안 맞아요. 추세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를 설명하려고 볼린저 밴드하고 궁합이 잘 맞는 CCI를 들고 온 거예요. 볼린저 밴드와 보조지표 CCI 결합 매매 기법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올라갈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영상을 좀 반복해서 돌려보시고, 그러니까 매수할 적에는 이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21일 이평선 기울기가 우상향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볼린저의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CCI가 100 이상일 때 그거 갖고 안 돼요. 그죠? 요게 중요한 거야. 그죠? OBV가 박스권을 돌파하거나 전일 OBV보다 크게 증가할 때 그때 매수하라는 거예요. 이걸 따로 빼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그죠? 돌파 또는 저가 매수죠. 그죠? 그래야 맞는 것 같아. 아구가 아주 중요. 그 다음에 세력 지표 일봉 BII 참조하면은 금상첨화다. 세력이 개입했다면 BII죠, 그죠? 참조 금상첨화. 이 정도면은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매매하면은 승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자, 오늘은 지수가 또 급락이 나와서 오후 들어서는 아예 매매를 아까 흥하해온 단타 쳐보라 했는데 보니까 뭐 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뭐 했으면은 뭐 한 5%에서 한 7% 정도는 단타 수익이 나왔었죠. 그죠?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표를 들고 와서 볼린저 밴드와 결합해서 매매하는 기법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시장 성공 매매하시기를 응원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카페 잠깐만 소개할게요. 네이버로 가세요. 카페로 가세요. 원하는 카페 글을 찾아보세요. 거기다가 영어로 MONEY 한글로 라인 치시고 돋보기 안 나오는데요. 그럴 땐 카페명을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제 겁니다. 더블 클릭해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공지 게시판을 읽어보시고요. 공지 게시판 맨 밑에 보면은 준회원 자동 등업 안내라고 있어요. 네, 그거를 클릭을 해보세요. 방문 3회 이상, 댓글 5번 이상, 좋아요 하트 5개 이상 눌러주면 준회원으로 자동 등업이 됩니다. 준회원이 되셔야 여기 준회원 동영상방, 준회원 검색기방, 화살표 등 뭐 돈 들어온다 보조지표 등등 준회원 수식방에 있는 수식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방문 3회 이상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3일 걸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죠? 5분 전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3회 방문이 되잖아. 그죠? 이건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3회 방문 이렇게 충족시키시면 되고요. 제가 올린 글 댓글 다시고 좋아요 하트 5번 눌러주시면 준회원으로 자동 등업이 됩니다. 어저께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렸었는데 그것도 여기 올려놨잖아요. 제가 수식이 좀 길어가지고 단타 스윙 3번 고가 돌파 녹색 화살표 업데이트 영상 올라갔죠. 그 수식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거 복사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거 복사해서 수식 관리자에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화살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분들이 안 좋으실 텐데 뭐 어쩌겠어요. 내일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가 보시고 내일 아침에 또 의견 드릴게요. 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물러갑니다.